이게 헌옷나눔 공동체라고요. 우리 정지한 대표님이 그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버리는 옷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바자회 영식하면서 그러면서 뭐 음악회도 하고 뭐 먹거리 장터도 열고 하면서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못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것들 또 하나의 아이템을 같이 결합을 하겠다 시너지를. 그래서 베이스에서 홍보 역할이라든지 남양주 지역사회에 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좋은 거를 같이 콜라보해서 연합해서 원래 저기 정보도는 있잖아요. 누가 하는 그런데 눈먼 돈이라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따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시니어 신문이랑 그다음에 이제 경북노인복지회관 무슨 뭐 시니어 클럽 뭐 이런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한 핵심적으로 한 두세 군데 정도만 해가지고 경기도에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 넣어서 딸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거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주는 돈이 보통 프로젝트 한 500만 원 뭐. 네. 저는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시드머니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가면 단위가 좀 약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약간 같이 프로젝트를 넣어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 신문이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합니까? 아니, 지금은 온라인 쪽만 하고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이제 개간지 형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오프라인 책자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할 이제 그게 하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왜 이게 동부노인복지가 홈페이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 사람이 왔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책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무가지 형식의 이제 한 달 단위든 아니면 개간지 단위든 그리고 시판을 하나 이렇게 영역으로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시작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기사들이 모아지니까 결국은 생생한 그 기사들이 모아진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일종의 처음에 소식지 형식 이런 거를 좀 스타트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와서 그 복지 분야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의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부노인이 건물은 20년 됐는데 본 법인이 맡아서 한 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도농복합지역 중에서도 수동이다 보니까 외곽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 사실 많이 알려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홍보였습니다. 그게 홍보 중에 제가 오면서 코로나가 이제 터진 상황이어서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는 어떻게 알릴 건가? 결국은 이제 온라인 쪽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발송하고 온라인 신문들을 활용해서 좀 홍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내야 될 그 기사 홍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사하거나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런 쪽에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확인했던 게 복지관의 행사들은 하게 되면 시에 줘서 시에서 홍보를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수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에 줘서 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행사한 거는 우리가 리스트한 거를 우리가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훨씬 좋죠. 뿌리고 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그 극대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이제 사업들은 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악된 게 복지넷이나 복지인 마을 이런 쪽에 협의회 쪽으로는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협의회 쪽의 신문 쪽은 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 신문, 온라인 신문 이런 쪽은 그냥 기관에서 뿌려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사화 된 리스트는 좀 셋업시켜 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쪽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 보도 자료도 시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인의 남성 요리 교실에 대한 보도 자료도 뭐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제가 와서 보니까 온라인 신문이 남양주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있어서 얼마나 되는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한 4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기자분 한 7분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기자분이 여기 계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기자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래되셨으면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목장 좀 알리고 하는 건데 좀 연계해서 했을 텐데 알릴 수 있는 곳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어쨌든 뭐 보도자료 리스트를 빨리 준비해서 뿌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의신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11월 달 중에 발대식을 하나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특화사업으로 봉사단을 3개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복지관 내에 온에어 방송단이라고 방송봉사단 하나 하고 하나는 마음돌보미 봉사단. 그게 이제 노노 마음돌보미인데 이제 늙지 않는다. 그래서 노노 마음돌보미 봉사단. 이 노노 마음돌보미 봉사단은 그거예요. 어르신이 어르신 가정에 가서 말벗이나 노인 상담 교육을 받고 노인 상담 쪽으로 빠지는 그런 쪽의 활동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네 보안관입니다. 우리 동네. 이게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안에 생명사랑 교육단이라고 이제 그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걸 분리시켜서 저희들은 마음돌보미 보안관으로 우리 동네 보안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버 경찰대의 역할은 이제 교통 단속하고 아이들이 뭐 위험하나 이런 정도인데 보안관 활동은 그거 플러스 더 확대한 게 우리 동네 요 동네에 위험 지역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네의 반경 몇 킬로까지 알릴 만한 유명 명소는 뭐가 있는지 그 복지관 근처나 학교 주변의 유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유해 환경은 뭐가 있는지 이런 쪽에 보안관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한 그 자료들을 뭐 하냐면 지역 신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이제 연관이 있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지역 신문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신문을 발간하면 그걸 이제 홍보가 돼야 되겠죠. 이제 홍보가 이제 되려면 이제 아까 리스트 계속 뿌릴 건데 이제 지역 신문에 이제 시내 신문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시내 신문하고 연결해서 여기 시내 신문의 한 꼭지 부분을 우리 봉사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뭐 잘 모르고 또 어르신들도 뭐 모집은 됐지만 아직 잘 모르고 해서 이 보안관 분들에 대한 지역 신문 만들고 할 때 기자 뭐 활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편집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 지역 신문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행사나 사업 진행할 때에 그런 기사거리는 시내 신문에 또 들여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통 신문사 기능이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 쪽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랑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이제 사단법인에 사는 이제 N뉴스 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또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향력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컨텐츠를 포스팅을 하는데 보통 홍보할 때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신문사에다 포스팅해주고 그거를 링크해서 보내주면요. 일단은 이제 신뢰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컨텐츠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이제 제가 뭐 컨텐츠를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보고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그 카페에도 올려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신문사에다가 일단은 저장을 해서 포스팅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문사도 홍보를 되기도 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 이것도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동네 보안관 이런 것들 조금 더 개념을 더 확장하시면 더 좋은 게 가령 이제 뭐 지역에 보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시니어 타운에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이름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이하고 이름이 있는 곳 장소. 그다음에 여기 동부노인복지관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무슨 어디 가면은 이제 뭐 산장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수동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곳곳에 이제 그런 명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DBR 작업한다고 하는데 그 보안관들이 감시도 하지만 그거를 기사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뭐 문화예술은 뭐고 뭐 그다음에 음악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뭐 카페는 이런 곳이 있더라. 이래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이제 매핑 지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도 처음에 수동 왔을 때 찰리 선생님 때문에 많이 알게 됐는데 근데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인포메이션 줄 때 이런 매핑이 있다. 문화예술 쪽으로는 이거, 그다음에 풍경으로는 여기, 그다음에 무슨 뭐 생태 체험을 위해서는 여기, 관광농어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카페도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카페 매핑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책자로 좀 만들어서 같이 우리 동네 책자 이렇게 해주면 그럼 훨씬 더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을까. 우리 동네를 알리는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걸 분야별로 나눠서 그렇죠.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금방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관장하시는 분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 이제 남양주 신예신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뭐 이사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뭐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기자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활동적이신 분을 좀 추천을 해서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 신예신문의 명예 기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자라든가 소통 채널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깊숙하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활동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이제 기사도 본인이 직접 교육받아서 쓰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이제 편집부니까 이 자체가요. 예,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동부센터하고 남양신시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걸고 이렇게 또 홍보를 같이 시너지를 같이 예,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예. 그 우리 동네 안심보안관 이 어르신들을 교육 훈련 통해서 이 신예신문의 한 꼭지 부분을 어르신이 직접 그 기사화할 수 있다라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그것도 가능하시고 아까 전에 뭐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고민하는 건 추후에 그런 어떤 기사나 아니면 글 쓰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일명 말하자면 기사 교육도 뭐 신예에서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런 논의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이면 세 가지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사진 뭐 예를 들어서 사진과 인문학 예를 들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많이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는 요소도 있어요. 그 사진. 그러니까 그 영역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환경 이쪽에 이제 전문가시죠. 사실 그 영역에 있어서. 저는 이제 커피도 있고 IT 해가지고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장교는 문화예술 쪽이 더 강하죠. 문화예술 쪽도 물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접세가 좀 저도 약간 잘합니다. 불분명하긴 하지 한데요. 접세성. 네, 다양하게 잘 하신답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포토테라피 역할을 하시고 그 전문가시고 우리 이제 찰리 선생님은 또 이제 그런 기획이나 공연의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하셨고 또 짤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각자의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서로 결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더 나은 쪽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보면 충분히 더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화예술 하니까 언제 지금 하나가 생각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음악회를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대형 음악회고 하나는 소규모 네. 음악회였습니다. 네. 대형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대여를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MOU를 맺고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초등학교 마을을 운동장을 빌려서 저녁에 이게 오전 오후 타임은 발표회 이게 무대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발표를 하고 저녁에 이제 6시 이후에 음악회가 7시 시작이었죠. 7시부터 9시까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조명부터 시작해서 가수들을 섭외하는 걸 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이 몇 명이 왔냐면 화성에서 2,500명이 왔어요. 운동장에 가득 찼겠네요. 예, 발비빌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회만 한 게 아니고 음악회를 하면서 먹거리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성남에서 두 개 다 이제 개관 기관을 제가 하면서 화성에서 2,500명 모였고 성남에서도 했는데 성남에서도 2,5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꽉 찼으니까요. 근데 그 2,500명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광봉을 샀습니다. 그거 하나씩. 네. 야광봉을 처음에는 2,000개만 샀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00개를 더 사고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입구에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였냐면 마을에 보면 지역 자생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안에 보면 봉사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자생단체 봉사단하고 조인해서 다 차단시키고 입구에만 봉사활동을 좀 해주시오. 그분들이 오는 사람마다 야광봉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2,500개가 다 나갔습니다. 화성도 그렇고. 이 대형 음악회는 이제 그렇게 진행했고. 근데 이 대형 음악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불편하신 분. 멀리 오지. 약간은 걸을 수는 있는데, 오래 걸을 수는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마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는 무대가 따로 없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팔레트 2개를 연결해서 빨간 뭐 카페트 깔아놓고 그 이제 트로트나 이런 가수들을 이제 섭외해서 1시간 정도. 그 대형 음악회는 2시간 했지만 여기는 1시간 정도 그래서 마을. 오늘은 뭐 여기, 내일은 여기 돌아다니고 찾아가는 음악. 예, 찾아가는 음악. 예를 들어서 이게 동네 이제 어르신들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 뭔데 뭘 가 이런 분들 마을 단위로 들어가니까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 최소한 적게는 한 50명 정도. 좀 왔다 싶으니까 한 300명 그 정도. 그래서 말 단위로 찾아가 그 기억이 좀 나는데 그 음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 오면서도 그 찰리 선생님하고도 이게 얘기 나누었지만 여기 꽃길 가꾸는 이런 사업도 참 좋고 둘레길 만드는 이 조성하는 사업도 지금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도농 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는 분들 농사 짓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 존재의 여부, 그러니까 복지관의 존재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수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 한 10몇 년 전에 주공아파트 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40% 가까이가 복지관이 존재 자체를 몰랐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그만큼 홍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를 했지만 사각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 있지만 이 동네의 주민들이 저는 이게 학교인지 노인복지관인지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 찾아가. 과거에 보니까 계속 여기 주차장을 들여놓고 여기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하고 저는 때가 되면 마을로 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화도의 경로당이 한 100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 수동 지역은 경로당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꽤 23개 면이 다 있어요. 운수 면마다 리마다 네, 다 있어요. 네. 그러면 20-30개가 된다는 거죠. 23개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경로당을 포섭을 해서 그 근처에 공원 같은 데나 좀 들어가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음악회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문화예술 부분도 좀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고 싶고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복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거를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얘기는 안 해봤는데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온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여기 와서 가이드는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이것도 그랬고 뭐 복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뭐 보조금 현실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때가 되면 중요한 게 제가 저기 과거에 이제 저기 기관이 있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근데 에듀케이션용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SD가 과연 여기가 실현이 되려면 관장님이 바뀌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여기 머무르는 기간이 이게 일정한 기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마 김동욱 관장님 그전에 있었고 15년 계셨죠. 꽤 오래 있었는데 오래 계셨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있으면은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관장님이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후임이 누구 오실 건데 그분은 아마 비슷한 마인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화되고 하려면은 이게 구조화된 틀 일종의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조직할 때 제가 없어도 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없어도 뭐가 되는 조직 이거를 저도 선언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단체장의 그 기관장의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고민은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에 저희들이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들 중에 하나. 그 저희들은 이제 뭐 관의 지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커패시티가 없으니까 그냥 자력으로 그냥 돈 벌면 하고 돈이 없어지면 또 멈추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어떤 거 방금 찾아가는 이거 얘기하셨었잖아요. 저희가 했었던 게 그 그냥 일톤밴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음향 장비 세팅하고 그다음에 커피 머신 이렇게 대충 하고 그다음에 발전기 그다음에 그 차량용 발전기 인버터라고 해서 그거랑 그다음에 휘발유를 하는 한 8kg짜리 이거랑 의자가 가지고 가는 이제 즉석에서 무대도 되고 뭐 테이블 되니까 그런 방식의 것들로 이게 찾아가는데 이제 웬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에다 막 싣고 다니고 막 옮기고 다니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톤 차량에 그 1톤 차량이 제일 좋은 거는 동네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사이즈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은 한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3.5톤이라든지 제가 45인승 버스도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네 곳곳에 찾아가려면 한 1톤 정도의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오픈 트럭이라서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잘 음악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룹들은 1톤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걸 뭐라 하면 무대가 다 있죠. 윙바디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음향을 고정적으로 세팅해주고 그다음에 트럭에 올라가면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뭘 놓고서 위에다 다 깔면 아까 뭐 팔레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무대도 더 높일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방식으로도 같이 이렇게 저희랑 많이 했었으니까 천리 선생님이랑은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시대 때는 원래 음악회가 금지되다시피 했잖아요. 다 그럴 때 저희들이 컨셉을 달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대면 원칙 공연자들만 불러가지고 지역으로 찾아가고 아니면 식당에 찾아가고 그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카페 앞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한 12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딴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무대를 서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때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재능 기부 하십시오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잘 되고 활성화되잖아요. 불러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요 시기 때 이제 그걸 올해 초에 그걸 시작을 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에는 이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 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는 어차피 뭐 요즘에 줌인가요? 줌으로는 뭐 이미 익숙해진 상태로 회의 같은 것도 여기 굳이 안 찾아와도 온라인으로 그냥 시간 정해서 만납시다 하면 그러면 회의가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생방송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네이버에서 나온 프리즘 이용하면 그 밴드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유튜브 동시 생방송이 되거든요. 그 핸드폰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죠? 그 카메라 그 좋은 거에 연결해 가지고 생방송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담당하면 그러면 라이브 방송이 세 채널은 다 가능하니까 결국은 유튜브 방송이 이제 궁극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근데 소소하게 SNS나 페이스북도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음악회. 그래서 작은 음악회는 이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량이 예를 들어서 뭐 동부노인복지관 해가지고 뭐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제가 프로젝트 냈던 게 1톤 밴드를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남양주시에 됐는데 이제 저도 이게 서류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그런 거를 같이 연합해서 하면 그러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더 이렇게 보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재환 대표님 워낙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 그래서 지금 말씀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전자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열린 음악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콜라보레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찰리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잘 하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시니어 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 전시도 그날 같이 있잖아요. 사진을 전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뭐 1부, 2부, 3부 예를 들어서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나눔 공동체 아나바다 운동은 또 제가 이제 그런 쪽은 또 인프라가 있고 또 했다니까 하나의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음악회 형식도 좋지만은 좀 크게 새롭게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행태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도 참 멋있겠다. 왜냐하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시니어 분들 참여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눔 공동체는 애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판매를 왜냐하면은 이 기부하든가 아니면 물품이 나오는 것들 주로 이제 헌업 중심으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은 저희가 헌업나눔 공동체 대표단들이 이제 비영리 봉사단체 대표분들이 껴있고 회원수가 껴있기 때문에요. 별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물품들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애들한테 시켜보는 거죠. 수익도 뭐 적든 크든 간에 그리고 그 수익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엮어주면은 아주 모양새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코로나가 없어지면 참 재밌겠네요. 그 재미난 아이템이 사실은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약이 있으니까 못하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셉만 달리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약이 있으면 이제 다른 제약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달리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해보아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야지만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체험을 하더라도 동네 소개를 하는데 요 시간에 요거 소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동부노인복지관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그 앞에서 누가 설명하고 온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쫙 해가지고 그 시간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개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음악회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컨셉을 달리해도 그것도 일종의 찾아가는 온라인적으로 음악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하나 빠뜨리는 건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부분이지만은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디프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예를 들어 동네 축제처럼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뭐 안주 드릴까. 근데 그걸 이제 비용을 받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들. 예, 받아서 그 수익을 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 있는 일도 또 같이 이렇게 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네, 좋네요. 예, 예. 우리가 저기 그 발대식 언제쯤이었지? 일단 뭐 11월 말 정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봉사단의 발대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일찍 맞으시면 네. 대표님하고 같이 오셔서 신해신문 홍보를 좀 한번 하시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때에 그 협약 체계를 같이 좀 하시도 좋을 것 같다는 아유,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훨씬 지금 저희들 계획은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 처음 해보시는 거여서 일단 사업 소개 이런 걸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세계 봉사단의 그 대표분들과 이제 MOU 체결, 협약 체결 사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퍼포먼스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래 되면 신의 신분도 같이 와서 좀 소개 좀 드리고 어쨌든 어르신들 중심의 신분이니까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날 저희랑 MOU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오시면 네. 그날 같이 진행을 해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문구를 약간 서로 네. 교감하고 네. 그 다음에 그날 회박식에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간장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모양새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협약 체결을 하고 오늘의 봉사단의 이 소식은 신여신문에 네. 실릴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어르신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들이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그 이 보안관 활동을 하시지만 잘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신문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교육을 잠깐 좀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쪽이 더 훨씬 더 온에어 방송 봉사단 있잖아요. 네. 이쪽은 제가 아 온에어 봉사단은 네.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제가 2009년도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노인복지관 잠깐 있을 때 그 관악구에 있으면서 관악 그 인터넷 방송국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남양주 인터넷 방송국은 없더라고요 따로. 근데 거기 씨는 그 구마다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악구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서 이 인터넷 방송국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에 그 대표님이 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줬어요.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부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교육을 다 시켜주셨고 1차적으로는 복지관 내에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매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는 어느 교실에서는 뭐 하고 어느 교실은 뭐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시나 글귀가 있으면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좋은 글을 안내드리는 거.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사 안내하는 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관내에서 하는 거였고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기 좀 지나면서는 관 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됐던 거는 이 관악 FM 방송국에 가서 한 꼭지 부분을 어르신이 직접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국에 직접 가보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대요.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완전히 바짝 긴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는 실제로 그 관악 노인복지관 그 방송반이 길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15분을 방송 직접 했습니다. 어르신 난리 났죠. 그 인터넷을 타고 자기 목소리가 나가는 그렇게 활동하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관악 롯데백화점 앞에서 무슨 방송이라지? 그 생방송이었는데 그게 무슨 방송이에요? 하여튼 생방송 방송을 거기서 백화점 앞에서 했어요. 지나가는 분들 백화점 앞에는 많으니까 그걸 하면서 어르신들은 완전히 업됐죠. 영양도 좀 강화가 많이 됐고 그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자기네들 시나리오에 쓰면서 이제 복지관에서 안에서 하는 거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 와서 많지는 않지만 관내에 일단 방송하고 프로그램 안내하고 좋은 글귀 있으면 안내하고 이런 거 좀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2차적으로 이제 되면 행사 안내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 여기에 남양주가 없다면 남양주 인근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이라도 좀 조인해서 뭐 구리든 어디든 조인해서 어르신들이 좀 나가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초반에 거창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단파 라디오가 이제 관악 FM 포함해서 마포 FM이 이제 거의 시초됐는데, 그래서 그 소규모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디바이스만 주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FM 채널을 따는 게 되게 핵심적인데 그것도 남양주에 현재는 없잖아요. 근데 뭐 하여간 뭐 연합을 하려면 뭐 경기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다산 뭐 그쪽 옆에 있으니까 도서관 옆에 정약용 도서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제가 제일 탐나는 차량이 그 차량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움직이면 방송이 다 되는 그런 차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방송까지 가능한.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영상 장비를 다 실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그 소유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마 이게 원래 라디오 방송이 거창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시듯이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서로 갖다 놓고 채널 끌어들여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해 가지고 생방송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거랑 해서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거 같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능 쪽이 뭐 IT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 영역, 커피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물론 언론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이렇게 보면 요즘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아니고 같이 생각을 모으면요, 그럼 괜찮은 거를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는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영역이 그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보면 한 10명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가 이제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이나 이제 무슨 마을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하나 구성한 단체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만약 12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인원이 10명씩 구성되어 있는 게 12개다 그러면 1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문화예술 영역이든 아니면은 환경 뭐 무슨 교육이든 무슨 청소년 교육이 상관없는데 그런 데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 해가지고 원래 잘 아시겠지만 관급에서는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IT 전문가인데 제가 IT 영역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한다 그러면. 근데 저기 찰리 선생님 뭐 하나 따가지고 저한테 그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강사료 받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소규모 공동체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경기 문화예술 네트워크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하나 네트워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과 결합을 이렇게 나중에 확장시켜 갈 수 있고, 근데 원래 영향력이라는 게 뭐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수동에 보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홍보를 잘 하시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보고 그냥 관심 있게 보다가 나중에는 저기 사진 잘 찍힌 곳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뭐 하여간 곳곳에 경기도, 서울, 경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수동을 어느 곳에 오고 싶어 하는 거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되게 잘 하시니까 그거를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것도 이게 일단은 이제 여기 내에서 방송을 그다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시면 더 좋을 까. 그 다음에 남양주에 지금 뭐 FM 방송 없으니까 그거를 저희랑 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결국 사람과 돈이거든요. 그거 만들 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기 공업고등학교 화도에 있는 남양주 공업고등학교 있어요. 그 찾아갔어요. 그래서 MOU 체결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학생들 방송반이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 그래서 조만간에 어르신들을 거기 한번 모셔가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시설 라운딩을 좀 시키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가르쳐주고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거기서 연계해서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방송도 해보고 학생들 방송 시간에 예, 예. 그리고 우리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방송도 해보고 일종의 콜라보 일단 아주 그게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기회가 되면 이제 네, 네. 좀 더 넓혀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봉사단은 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직원들을 작년에 와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남양주 동부노인복지관만의 브랜드화 사업은 뭘까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이게 기본 사업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